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예,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서글펐습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운동권이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저도 뭐,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할 만큼 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떠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뭐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또는 생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던 친구들이 어느 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변절을 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한때 정말 존경하던 그 선배들도 그렇게 변절한 것도 봤고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장기표 씨 같은 사람이에요. 장기표 씨 같은 경우에 낙선 몇 번 하다가 보니까 대여섯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시 한나라당, 그러니까 박근혜 이런 쪽에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지지하고 잘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꼴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나이 들면서 저렇게 참 더럽게 나이가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했었습니다. 글쎄, 뭐,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운동권, 뭐 옛날 제 운동권 경력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요,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국힘당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함은경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마포을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죠. 마포를 출마한다는 함은경. 근데 참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그간의 이런 언행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씁쓸하다 못해서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 드릴게요. 자, 뭐 함은경 씨 그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뭐 글쎄 뭐 서운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어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뛰어들었다면, 글쎄. 자, 일단 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운동권이 죄냐던 함은경, 낙선 5번 만에 운동권 청산론입니다. 자, 함은경.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까지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군산에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운동권 출신이라는 걸 운동권을 비방하는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운동권이 죄냐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를 갈아탔는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낙선 5번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참 이상하게 변하는 참 더럽게 변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낙선이 5개, 운동권이 죄냐던 함은경, 낙선 5번의 운동권 청산론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포을에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자객공천이라고 해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자객공천이라. 자, 정청래 의원을 운동권의 표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운동권의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이 정청래를 떨어뜨리는 것이 운동권 청산의 시작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정청래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아니지 않나요? 정청래는 정청래였고 그동안 컷오프 당한 적도 있고 글쎄 뭐 딱히 운동권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민주당 쪽의 그 정치인이라고 더 알려졌던 사람들 아닌가요? 자, 그랬던 정청래를 갑자기 운동권이라고 낙인 찍더니 운동권 청산을 위해서 함은경을 배치를 한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함은경은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82학번이죠. 조국 전 장관하고는 학번이 같습니다. 동기입니다. 서울대 삼민투의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민정당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미문화원 점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이 함은경은 정치인으로 변모를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출마를 합니다. 관악에서도 출마를 하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출마하기도 하고 전북 군산에서도 출마합니다. 관악에서 1번, 전북 군산에서 4번, 총 5번을 출마합니다만 모두 낙선해버려요. 국회의원도 출마하기도 하고 또 그 군산시장 이런 걸로도 출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무소속이었는데 딱 1번은 열린우리당으로도 출마한 적이 있어요.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좀 불운하기는 불운하죠. 이 사람의 이름값으로 치자면 상당한 사람이에요. 뭐 이인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때는 뭐 운동권의 대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NLPD라는 얘기를 하죠. 운동권의 뭐 양대 산맥이다. NLPD 뭐 C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LPD, CA 여기에 어떻게 보자면 가장 그 시조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NL과 PD, CA 이들의 가장 시조가 되는 뭐 운동권 시조세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운동권이 항민그룹이니 뭐 이렇게 항민이니 뭐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삼민이라는 걸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원래 책방으로 항민 책방이니 이렇게 책방하고 자신들이 많이 보이던 음악다방 이름을 긁어 와가지고 뭐 항민그룹이니 무슨 그룹이니 이렇게 했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삼민그룹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게 삼민투의가 되죠. 그래서 민족해방, 민중혁명 뭐 이렇게 민족해방, 민중해방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혁명 뭐 이렇게 민족, 민중 요 3가지를 합쳐서 삼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중시하는 NL계나 민중혁명을 중시하는 PD계나 그 다음에 민중혁명과 민주주의를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2단계 혁명론을 제시했던 뭐 CA계나 이런 다 뿌리가 되는 게 삼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좀 불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으로 떨어졌던 거지. 자,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게 내버려 뒀던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이 사람 많이 도와줬어. 이 사람이 그 운동권의 선배 같은 사람이고 대부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일단 공천부터 잘 못 받습니다. 자, 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거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가 됐다? 운동권 청산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렸죠. 자기가 운동권이고 운동권이 죄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권 청산하자면서 나서기 시작해. 심지어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웃기는 놈이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서도요, 숱하게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는데 그 변절자의 일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운동권 청산을 해야 하는 게 시대 정신 운운하죠. 근데 한동훈 지가 무슨, 자, 이게 검사 독재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참. 자, 어쨌거나 이게 한동훈의 선거 전략입니다. 이 선거 전략에 가장 충실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권을 청산하기 위해서 운동권을 갖고 온다고? 뭐야?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운동권 청산이면 운동권 하던 사람들 다 나가란 얘기잖아. 그럼 나가야지. 근데 왜 새롭게 운동권을 갖고 온다고? 운동권 중에서도 제일 고인물, 운동권에서 제일 고인물을 끌고 오겠다고? 뭐 하자는 건데? 예. 이게 여기서 이미 한동훈이 말하는 그 운동권 청산론이랑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선거 구호에 불과한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여하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한동훈의 개가 되어서 나타난 사람이 함은경이죠. 낙선 몇 번 했다고 이제 자신의 양심과 신념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마치 상해 임시정부에 자리 안 줬다고 야, 나한테 자리 안 주면 나 변절할 거야 라고 해서 일본에 변절했던 그 과거 어떤 독립투사 어떤 사람처럼 딱 그런 꼴을 아닌가요? 사실 이 독립투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제에 변절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자신한테 이렇다 한 이런 감투를 안 씌워줬다 해서 거기 삐진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딱 그 꼬라지지 뭐. 자,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함은경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보자면 좀 불온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낙선만 5번을 했습니다. 96년 총선, 2000년 총선, 2002년 재보선, 2006년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자자자자작 낙선합니다. 2010년에는 출마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10년 뒤 2016년 총선에 다시 나서는데 여기에서도 또 낙선합니다. 열린우리당으로 한번 출마합니다만 대부분 다 무소속이에요.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당적이 없었느냐? 아니야. 민주당 쪽 당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자, 이때는 과거 이게 관악구에 출마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때는 아마 무소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아마 그 민중정당 이쪽으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소속이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군산시장으로 나왔을 때는 열린우리당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는 보면 무소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면은 군산의 자존심이라고 또 나오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한번 보면은 예비 후보로 등장한 사실이 있는데 그 예비 후보 때는 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그 공천도 잘 못 받은 거죠. 그 왜 못 받았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낙선을 줄줄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불운해. 자, 그렇다고 해서
운동권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려뒀느냐? 아니야. 많이 도왔어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 잘 안 됐습니다. 과거 이 함은경은요, 당시 그 국민의당, 안철수당 쪽에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때, 그때 민주당 소속도 아니면서 함께 싸웠던 적도 있어요. 그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총선으로 기억합니다. 2016년 총선에 그때 안철수당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끌고 있던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죠. 그때 많이 써먹었던 게 뭡니까? 문재인이 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였죠. 운동권 정당이니 운동권 청산론이 하는 건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미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10년 이상 써먹었던 얘기죠. 자, 어쨌거나 그 2016년에 운동권 청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함은경이라는 사람이 듣고는 발끈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당신 무소속이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이 5번째 선거인데 30에 시작해서 20년이 흘렀다.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오늘 김관영 후보가 말하길 운동권 정당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운동권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슬프다. 내가 이러려고 정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비아냥의 대명사로 만든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군산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당시 많이 회자됐던 얘기예요. 2016년입니다. 이때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 함은경을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물론이고요. 낙검수했던 그 김용민, 당시 낙검수 김용민, 그 다음에 송영길 다 군산에 가서 다 함은경 지지를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그래요. 민주통합당 함은경 예비후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타급 인사들이 군산을 대거 방문했다. 여기에 온 사람이 낙검수했던 당시 김엄마, 그 다음에 조국 당시 그 교수죠. 그 다음에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거예요. 그 밖에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정봉주 의원도 여기 찬조 연설해주고 막 그랬어요. 자, 막강한 지원 사격을 받았어. 그런데 이때도 공천을 못 받습니다. 끝내 낙선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도 패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불운이 아니라 무능에 가깝죠. 그죠?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 사격을 나와줬는데 공천까지 못 받았다면 뭔가 본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라면. 그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한다? 조국의 뒤통수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얘가 미쳤구나 라는 말도 해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다시 죽창가를 불러야 되느냐라고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적이 있죠. 그거를 보고 조국이 미쳤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의 도움을 받아놓고 조국의 뒤통수를 때린 전형적인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캠프 쪽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지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2020년부터 딱 그렇게 바뀌어요. 결국에 더 이상 민주당 쪽에서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있을 자리는 국힘당이다. 내가 있을 곳은 적폐의 옆이야. 라고 해서 넘어간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이쯤 되면은 왜 그동안 낙선을 하고 왜 그동안 공천조차 받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좀 센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내남결인가 하는 그 드라마가 회자되고 있다고 그랬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거라면서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여인을 괴롭히는 빌런이죠. 빌런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고마워. 내가 버린 쓰레기 받아줘서. 자, 아마 그 대사의 패러디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훈아 고마워. 우리가 버린 똥 받아줘서.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디다. 참 서글퍼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낙선을 자신의 동료들의 책임, 동지들의 책임이라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동지들을 배신한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점 가만히 보면 서글프죠. 가장 서글픈 것이 개인적 불행과 이 경제적 고통이 사람을 이렇게 추악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참 그래요. 참 한편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그래 딱 거기까지가 네 사이즈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2019년 조국 사태를 전후해서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요. 뭐 김경률도 마찬가지일 거고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공통점은 진보 진영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넘어간 거겠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도 여러 차례 알 듯 모를 듯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저한테 누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를 와서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있을 때 농담 삼아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뜩 전화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형 삼성 이런데 이사로 가는 거 괜찮지 않아? 이러더라고. 기자 그만두고.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면 얘기 끝에 다른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삼성 얘기를 하다가 삼성으로 간 어떤 사람이 잘 됐다더라. 나도 갈까 봐 하면서 이렇게 농담하다가 형도 한번 가봐. 이렇게 하면 이게 농담이죠. 농담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인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 삼성전자 이런데 이사 가면 어떻게 생각해? 기자 관두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누가 보더라도 뭐야 이거? 나 회유하는 거야? 라고 생각 들겠죠. 그런 류의 전화를 종종 받은 바 있어요. 그냥 웃고 말죠. 허허허허 웃으면서 삼성에서 나 쓰겠냐? 야 삼성 가봤자 1년이지 뭐야. 그러고 난 팽당할 거 아니야. 야 됐다 임마 하고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농담치고 너무 좀 그렇다 이러고 끊긴 했습니다만 그저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는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이게 남아요. 이게 뭔가.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그 진보 진영에서 나름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사람들한테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을 빨리 인지하고 이게 유혹이다라는 거를 빨리 인지하면 얼른 빠져나오고 자칫
인지를 제때 못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내 동지를 팔아서는 안 되자,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문경이라는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꽤 씁쓸합니다.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자신의 인생 40년에 가까운 이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뭐 운동을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의 40년 인생이 결국에 출세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 사람은 민주진보 진영에 있었으나 실은 출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고 그 출세가 마음대로 여의치 않으니 말을 바꿔 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 참 안 할 수가 없어서 무척 씁쓸하고 또 서글픕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일찌감치 좀 떠나주시는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말을 하신 분, 동훈아 고마워. 우리가 버린 똥 받아줘서. 저 역시도 꼭 하고 싶습니다. 참, 하문경이라는 사람을 똥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무척 마음 아픕니다만 지금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